FEBC 지식인 매일 이 시간을 통해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스마트 동물 메디컬 센터 허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지난주에 저희 반려묘 고양이가 아플 때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반려견이 아플 때는 행동이라고 들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반려견이 아플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고양이가 아플 때였고 오늘은 이제 강아지 반려견이 아플 때 좀 뭐 다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양이보다는 훨씬 아픈 것을 잘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새는 이제 가족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엄살을 피우는 강아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아프더라도 좀 보호자분한테 많이 앵기고 낑낑대고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플 때 하는 행동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를 좀 알기가 힘든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강아지와 계시면서 관찰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구토입니다. 강아지가 토를 하는 경우, 구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사료를 바꿨을 때거나 그렇게 가벼운 경우도 많고요. 토한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구토를 한다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토로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구토하는 것을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의 변화입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몸이 점점 수척해진다면은 어떤 병이 걸려 있다는 걸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더 찌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신 후에는 사료량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밥을 먹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욕은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제일 좋은 척도가 되는데요. 한 끼 정도를 굶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식욕 저하가 계속된다면은 건강에 어딘가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 네. 좋습니다. 사실 사람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반려견 역시 먹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침입니다. 기침이 나오는 거는 호흡기나 순환기계의 이상 때문에 보일 수가 있고요. 뭐 가벼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관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초기 증상으로 기침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은 꼭 병원에 와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침이라는 게 재채기 같은 기침인가요? 아니면 재채기도 강아지도 똑같이 재채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폐에서 올라오는 이제 기침도 있고 기침은 건기침 또 습성 기침 이런 것들로 나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따라서 그 진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 않고 덥지도 않은데 호흡이 거칠고 괴로워 보일 때는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강아지는 호흡 장애를 겪으면은 호흡의 문제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까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무기력해지는 것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무기력해지면은 무기력해진 사람을 보시면 주의가 필요하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해지고 축 늘어져 있거나 힘이 없어 보이면은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요. 잘 관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머리를 흔드는 증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꾸 흔든다고 이제 애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고 보면은 어디 외이염, 귀 쪽에 질환이 있거나 알러지 질환이 있어가지고 귀 쪽에 심한 소양감이 있을 때 이런 머리 흔드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리를 들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이는 관절이나 뼈 쪽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아플 때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앉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관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요새 이제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무릎뼈나 아니면은 대퇴관절 쪽 질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왜 많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소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절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요. 애교가 많은 반려견이 요즘 들어 애교도 없고 제가 다가가서 손을 대면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인지 마음이 쓰이는데요. 아니면 혹시 아파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네, 아파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쪽 그 어느 부위에 손을 못 대게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쪽에 통증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꼭 아프지 않더라도 어떤 스트레스나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보호자분께 그런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안아주신다든지 좀 잘 놀아주시든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사실 이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서 그 막 있을 때 누가 손을 대면 아픈 것처럼 반려견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FBC 지식인 지금까지 울산 스마트 동물 메디컬 센터 허찬 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려견이 아플 때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FBC 지식인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송옥석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